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일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해 볼게요. 자, 오랜만에 기분 좋으신 분들 계시죠? 오늘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상위 시총의 디지털 자산들 거의 대부분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3% 오르고 있죠. 7거래일간으로는 여전히 조금 내리고 있고 이더리움의 강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10% 오르고 있고요. 7거래일 기준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르다노도 강세고요. 시총 3위가 예전에는 리플이었는데 리플이 많이 내려가 있죠. 카르다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니스왑이나 또 트론, 코스모스, 에이브 등이 강세를 보이는 아침이네요. 일단은 내리는 종목보다는 오르는 종목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거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오늘 들어온 소식들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크고 유명하고 전통 금융사죠.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트레이딩에 나설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바로 트레이더 한 명이랑 리서처 한 명을 뽑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채용 사이트 링크도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아예 대놓고 크립토커런시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뽑는다라고 남겨놨고요. 트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채용에 나선다는 소식, 사실 프랭클린 템플턴이 1조 5천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여기에 들어간다면 또 크립토 생태계에서 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프랭클린 템플턴이 디지털 자산에 갑자기 뛰어드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뛰어드는 건 아니고요. 여러 일들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있네요. 2019년 말부터 약간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이 MMF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걸 토큰화해서 스텔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해서 화제였고요. 그리고 커브에 2,300만 달러의 시리즈 A 투자를 했다라는 것도 이미 나와 있는 뉴스고요. 자, 이렇게 프랭클린 템플턴이 그동안 약간 실험적으로 해오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사업을 조금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이번 고용이 그런 걸 뜻하지 않을까 시장이 기대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500달러를 깨면서 3개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더리움이 얼마까지 갈 건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에는 이더리움이 저항선이 4,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이 3,700달러를 조금 넘긴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5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최근에 EIP259 업그레이드 이후로 일단 공급량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디파이나 NFT의 성장세가 이더리움의 강세를 이끌고 있다라는 분석을 일단 내놓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얼마였죠? 48,530달러 선 유지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9,300달러 그리고 55,500달러까지 가는지 일단 지켜봐야 될 거고, 잠재적으로 57,500달러까지의 상승 여력도 있다라는 분석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관계로 이걸 보고 이제 다지기에 들어갔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000달러까지 가는 그 길목에 있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일단 거래량이 많습니다. 거래량이 6월 22일 이후 최고치고, 그리고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도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 EIP259의 실행 이후에 8월 5일 실행 이후에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조금 줄어든 것도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됐다. 실제로 이더리움이 최근 이더리움을 좀 소각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분석도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더리움의 상승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상승 여력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통 금융에서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와 카르다노의 잠재적인 협업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POH, Proof of History라는 그런 약간은 특이한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초당 5만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솔라나의 이런 빠른 처리 등등을 찰스 호킨스가 주목했다라는 소식인데요. AMA를 하면서 커뮤니티가 원하면 솔라나와 협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고요. 솔라나가 요즘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안다.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많은 상황이죠. 보시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비트코인, 멀티에셋, 바이낸스, 리플에서 유출이 됐고요.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월간 봤을 때 조금 돈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돈이 유입되고 있다. 폴카닷도 유입되고 있는데 사실 이 유입량을 보시면 이더리움과 카르다노가 제일 많아요. 이더리움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카르다노고요. 월간으로 봐도 그렇고요. 두 이더리움과 카르다노 두 자산에 대한 주목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솔라나 역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유럽 의회에서 발언을 했다고 해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거래가 되죠. 우리가 이거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발언을 했고 1999년에 그랬듯 우리의 컨트롤에서 이미 벗어났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입장은 반복을 했습니다. 스캠과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는 해야 한다.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요. 이렇게 게리 겐슬러의 발언까지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확인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어제 제가 끝에 생일이라고 남겼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끝까지 들으시고 생일 축하한다고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자, 9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시끄럽습니다. 저도 어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방송에서 함께 했던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네, 부디 아무 일 없길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